네, 안녕하십니까. 8주차 수직회전 발표를 맡게 된 박준상입니다. 자, 처음에 목차인데, 처음에는 수직회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직회전의 정의를 써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직회전 격파 및 종류 및 영상 시청을 할 건데, 영상 시청은 제가 생각하는 잘하는 분들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이어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직회전 분야의 레전드를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직회전 영상 시청인데, 잘못 소개했는데, 여기서 2번이 종류, 얘랑 같은 겁니다. 원래 따로 하려 했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같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제를 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수직회전은 회전축이 수직인 발차기를 말하고 가로로 몸을 돌려서 차는 발차기를 말합니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수직회전의 다른 의미. 그러면 저 단어가 처음에 타이틀이 바뀌어야지. 수직축 회전이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직회전이라는 이유는 수평에서 이루어지는 게 수직회전이라고. 그제? 그래서 사실 타이틀 자체도 수직축 회전이라고 축을 붙여요. 네. 축이 안 붙어버리면 바로 반대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의미를 맞게 썼어. 수직회전은 회전축이 수직인 발차기를 말한다. 말은 맞아. 하우스벨트도 수직회전이니까. 옆으로 돌아서 수직회전으로 생각했습니다. 벨트도 그러면은 수직축 회전입니까? 네. 벨트도 수직축 회전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과 벨트는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우스 벨트도 수직축인데 네. 회전축이, 하우스 벨트도 회전축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럼 수평축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쪼가리도 수직축이 되는데요. 근데 축으로 말하자면은 네. 제가 생각하는 축은 여기서 네. 얘가 이렇게 축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돌면은 수직축 회전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하우스 벨트라고 하우스 벨트가 이렇게 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평축 회전 아닌가요? 수평축 회전은 그러니까 이렇게 돌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하우스 벨트 방금 이렇게 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상이가 하는 말은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거 머리랑 다리를 놔둬놓고 머리랑 다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는 수평축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서 축을 놔둬놓고 옆으로 회전하는 거는 수직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하우스벨트는? 네, 그래서 하우스 벨트가 회전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감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맞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수직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평축 어떻게 생각해? 어제 우리 이거 갖고 얘기했는데. 수직축이 맞기도 한데 약간 수평이랑 수직이 같이 혼합된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수결로 일단 한번 해보자. 저런 회전이 수평축 회전인지 수직축 회전에 넣었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준성이가 얘기하는 수직축 회전의 하우스벨트의 종류들, 이런 익스트림하는 동작을 다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수평이 아닙니까? 수직축. 내리고, 그럼 수평으로 쓰면 좋겠다. 이건 수평으로 가야 된다. 세 명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제 영찬이하고 뭐 저기
저희들이 수평주기로 얘기하고 어제 그것에 대해 설명까지 했어. 그래서 원래는 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거론이 된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하우스 벨트는 방금 이제 준상이가 말했듯이 땅바닥과 수평선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수평 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땅바닥을 기준으로 서 있는 거고, 수평이라는 것은 땅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동등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니까 보시면 회전축이 수직인 발차기니까 제가 이게 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축이 이렇게 되면은 수평축인데 축이 이렇게 한 바퀴 넘어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수평축인데, 축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몸이 누워지면 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수직 회전을 감으면 수직 회전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축 자체를 어디 놔두냐에 따라서 지금 경록이는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준상이는 축은 어디 놔둬도 상관없고 자기 몸의 회전만 가지고 그게 수직이나 수평이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땅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그 땅을 기준점으로 그 축이 수직이나 수평이냐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래 줘라 빨리. 아니 어차피 뭐 땅에서 기준으로 하면 많이 꼬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만약에 뭐 측정해서 훌 하는 것도 수평으로 친다면 뭐 수평인가? 그게 수평인데 그거는 어쨌든 그럼 저는 다시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 측정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 좀. 이게 수평을 이루면서 훌턴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회전으로만 수직 수평을 한다 했는데 훌턴은 어쨌든 옆으로 감는 거야. 맞네. 예, 민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고. 쉽게 설명하자면 하우스 벨트 마스크 벗어요. 하우스 벨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하우스 벨트를 수평축이라 하고 대회에 들고 나갔는데 미끄러져서 이만큼만 돌고 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평이 아니므로 실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머리 발로 놓고 이게 한 바퀴가 뒤집어지면 측전에서 훌을 감는 거는 수평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회전이 한 바퀴 되는 추가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인정을 하고, 수직축으로 들어가서 뒤로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수직 애초에 옆으로 돌면서 회전에 들어가는 것은 머리와 발 기준으로 두고, 옆으로 돌고 시작하는 것은 수직축으로 두고, 머리와 발이 뒤로 뒤집어지는 것은 수평으로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좀 부연 설명을 좀 할게. 자, 이게 좀 모호한 건데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그래. 근데 기준점을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일 격파. 한 번 차는 게 단일 격파가 아니잖아, 그죠? 뭐였네? 제한점이 있었잖아, 제한점. 360도 이상을 돌아가면 안 된다. 540도, 720도, 뭐 1080도 1단계는 다 단일 격파인가? 그지? 360도 이상을 돌아가면 안 되는 이내의 범위 내. 그리고 한 가지 기술. 그죠? 그걸 단일 격파라고 이렇게 칭해서, 양발 고축, 모든 발 앞차기 단일 기술인데 가위차기 기술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단일 이런 제한점을 두는 거라. 근데 그걸 기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자, 우리가 수직축, 수평축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내가 에어킥 한 10년도 훨씬 전에 그걸 처음으로 기술 정리를 하면서, 기술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 찍었는데, 분류를 하다 보니까 수직 격파, 수평 격파, 우리들의 정서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수직 회전이라고 나도 이렇게 칭을 했어.
그러면 사실은 완전히 바뀌는 거라.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맞아. 우리 인체를 기준으로 축을 구멍을 뚫으면 수직축이 되는 거고 시상축이 되는 거고, 측면 축도 봐봐.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이렇게 뚫을 수도 있는 거라. 그럼 이 축이 수평축은 두 개가 나와. 그지? 근데 또 구분하려니까 봐봐. 앞돌기, 옆돌기는 뭔데 그러면? 축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시상축이 되는 거잖아. 시상면이거든. 또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면으로 따지면 면인데 구멍을 뚫어서 딱 하면 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이 두 사람한테는 공부를 해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면과 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 역학이라는 건 되게 계산하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기본은 그것만 알면은 시범을 지도하는데 되게 좀 원활하게 지도를 할 수 있어. 자, 좀 많이 가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이 친구들의 관점은 인체를 기준으로 했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축으로 만들었고, 여기서 설명한 거는 지면을, 땅을 기준으로 했던 거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정리하기 나름이긴 한데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봐봐. 그러니까 중력 방향의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축을 기준으로 해, 그지? 수직과 수평으로 나눠져. 인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봐봐. 역터는 수직이가 수평이가. 하우스벨트하고 똑같은 기술 아이가? 하우스벨트하고 역턴하고 똑같은 기술인데 축이 바뀔 뿐이잖아.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잖아, 그지? 그렇거든, 실제. 하우스턴은 뭐고? 걸고 디우리기 아이가? 그럼 똑같은 기술 아이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이 완전 다른 걸로 되는 거라, 그죠? 우리가 시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기술은 똑같은 거라. 근데 그러고 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앞돌기, 뒤공중 돌기는 일단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평축이야, 그죠? 수평축인데 이거는 이렇게 뚫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야, 그죠? 미안. 축을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뒀네.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도는 거라. 그럼 옆돌기는 말이 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호하게 몇 가지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수평면에서 이루어지는 축을 다 통칭해서 그냥 수평축이라고 그냥 칭해서 너무 구분을 많이 하면은 시합을 진행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기술들이 거기는 많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통칭해서 수직축과 축을 두 가지로 그냥 크게 구분해서 수직축과 수평축, 수평에는 시상축과 횡단축이 있어, 그지? 그거 두 개를 그냥 통칭해서 그냥 통째로 쓰는 걸 하기로 하면 된다. 아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도 그 국제심판 교육 때도 가서 피교육자로 앉아서 수업을 받다가 심판들이나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물어와.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걸 이거는 관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로 좀 논쟁이 됐었거든.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인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게 엇갈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아까 말했듯이 역턴하고 하우스턴하고 뭐 어떻게 구분할 건데, 그죠? 그래서 중력 방향의 지면을 기준으로 인체의 축을 형성시켰을 때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나누는데, 수평축은 시상축과 횡단축이 또 나눠지는데 그것들은 통칭해서 그냥 수평축으로 정한다. 이렇게 누군가가 정해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사실 논문으로 써야 되거든. 근데 그것만 정해주면은 모든 기술들이 다 정리가 돼. 그래서 봐봐. 이제는 이렇게 도는 것들은 이렇게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 다 수평축이다. 기술을 한번 볼게. 여기서 제한점이 있어. 여기서 720도나 540도를 찰 때 몸이 살짝 누워. 살짝 눕는 거는 괜찮아. 그거 90도로 제한해야 돼. 90도 이상 눕는 거는 수평축으로 가야 돼. 그리고 하우스턴이나 하우스벨트, 그리고 옆돌기, 또 그리고 중간에 기술이 막 응용되는 기술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장애물을 밟고 계속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에 휙 몸이 누웠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수직축도 있고 수평축도 있잖아.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 최종 기술의 표현의 난이도가 어디에서 표현되느냐, 수평축에서 하는 거냐, 수직축에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그러니까 그건 응용이잖아, 그죠? 응용을 하나에 딱 기속시킬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기술의 최고의 표현의 시점이 수직축에서 이루어지느냐, 수평축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 사실은 정답은 없어.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경기 규칙이라는 게 그래. 왜 손날 맞기가 꼭 이렇게 와야 되네? 옛날에는 여기 있었는데 높이 있었는데 명치에 있었는데 왜 내려갔을까? 어깨에 부하 때문에 살짝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라. 내 심판위원장 시켜줘. 그럼 내가 다 정리해 줄게. 누군가의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심판위원장은 인체를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해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 그렇게 가는데 대신 모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부딪힘이 너무 많은 거라. 틀린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경기의 지도에 기준점이 계속 너무 많이 변해버리는 거라. 아까 얘기했던 역턴하고 하우스벨트를 어떻게 구분할 건 똑같은 기술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기준점을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고 축이 수평축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축은 그냥 통칭해서 그 응용들을 그냥 종합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발생되는 두 가지 기술, 수직축과 수평축이 두 가지 기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최종 기술이 표현되는 상태에서 수직축에서 이루어지느냐 수평축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명칭을 붙이면 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나? 좀 의문이 생각되는 게 있으면 물어봐.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다 돼. 근데 여기서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봐봐. 사실 이거는 써가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면 되게 솔직히 몽롱해져, 그지? 애매하긴 한데, 그럼 내가 말하는 세 가지에 의해서 그럼 이 기술은 뭐에 포함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봐. 하는 기술은 그러면 하우스턴은 수평축 회전인지 수직축 회전인지.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으로 할 때 수평축 회전으로 가야지. 조금 모호한 각도가 이만큼 어떤 똑같이 하우스턴을 하는데 각도가 더 높여지는 애고 더 줄여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석이 하우스턴을 했을 때는 그 축 자체가 그러니까 긁고 기울이기잖아. 사실은 기술은 긁고 기울이기인데 지면에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축이 바뀐 거지. 축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는 공중격파의 기준은 뭐냐면 360도 이상을 돌았을 때 회전 수직축 회전격파로 칭해줘야 되는 거죠. 기울여차기, 연속 턴차기, 연속 기울여차기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 제한점을 딱 잘라주는 점이 있어야 돼. 또 그렇게 정리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나? 아니 이거는 하우스벨트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논쟁들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거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 축을 정리할 때는 세 가지 아까 유의사항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지? 첫 번째 기준점. 일단 축을 지면과 기준으로 해야 많은 그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뭐고? 그렇지. 그러니까 수평축은 축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응용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확대하면은 불편한 솔직히 옆돌기 대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평면에서 이루어진 축들을 다 꽂았을 때 그건 다 수평축으로 통칭하면 된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쭈가리하고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수평축은 쭈가리하고 앞으로 돌든 뒤로 돌든 밖에 없어. 옆으로 도는 건 애매해져 버리는 거라. 각도가 애매해지는 응용 같은 경우는 또 축이 또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수평면에서 이루어지는 축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모두 수평축이다. 이렇게 통칭하면 된다. 그리고 두 가지 기술이 통용됐을 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기술의 기준으로 축을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모든 기술들이 다 정리가 되지, 그지? 되게 이게 나도 이것까지 찾아내는데 되게 고민 많이 한 거거든. 지금은 당장 팍 머리에 안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거나 생각해 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누구하고도 그 대화를 해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머릿속에 이거 세 가지만 가지고 가면 그 누구와 대화해도 이길 수 있어. 경쟁력 있어. 자, 혹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건 뭐지?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3교시는 내가 수업을 안 할게. 왜냐하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1교시는 이론을 여기서 하는 걸로 그냥 하고 진행을 할 거다. 계속 해주세요. 네. 그리고 수직회전은 제 생각이지만 태권도 시범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수직회전 격파 종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써봤는데 턴차기, 540도 뒤우려차기, 720도 돌려차기, 900도 뒤우려차기, 1080도 돌려차기, 하우스벨트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수직회전 레전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수직회전 레전드는 장종필 선수이고 지금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단원이고 세종태권도 시범단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전드 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영상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